왔습니다. 네, 왔었습니다. 네, 여기 건물 처음이시죠? 네, 네. 올라보니까 뷰가 좋지 않나요? 네. 여기가 공유 오피스라고 들었는데 네. 한번 이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저희가 면접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송현정님의 그 자기소개를 좀 듣고자 하거든요. 네. 네, 한 1분여 동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여 디자인 기획을 하는 지원자 송현정입니다. 저는 미생 이슈에 기반한 수저 소독기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리빙 제조업체와 같이 협력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18군데 식당을 방문하여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손님과 점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저 소독기를 개발하여 상품화 가능성을 입증받고 수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제조업체에서는 제한된 스펙 사항에서 차별화된 조형성의 공기청정기를 개발하기 위해 아이슬란드의 자연 소재에서 영감을 받은 자연 컨셉으로 디자인한 경험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창업 동아리 내에선 1인 예비 창업자로 2개의 조명을 기획부터 시제품 개발까지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제품 전체 프로세스를 책임진 경험이 있는데요. 특별한 공간 경험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받아 결국에는 사용자와의 감성 교감을 이룬 조명이라는 극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의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디자인의 경험을 도출하는데 지원하는 회사에 용이할 것이라 판단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좀 떨리시는 것 같아요. 네, 심호흡을 하시고 편안하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하시잖아요. 네. 조직 생활에서의 본인의 성격의 강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지원하는 팀원들 간에서 가장 저의 강점이라는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 명의 다른 성격의 팀원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은 각자의 디자인 스타일을 존중해주지 않고 무조건 나의 디자인이 옳아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그런 팀원의 발전에서도 많이 더뎌진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사용자 그 팀원이 어떠한 그런 마음 상태를 고려하여서 이런 의견을 냈는지 많이 귀 기울이고, 오히려 그런 팀원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저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서로 도출하는 데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팀원들이 어떠한 의견인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편이고요. 추가적으로 팀원들 간에서 혹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나 부족했던 내용이 있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팀원들하고 계속 온라인 메신저 같은 걸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조율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모여서 서로 간에 뭔가 좀 소원했던 점 없었는지, 추가적으로 디자인에서 좀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서로 고려하면서 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 기억에 남게 조금 이 친구는 협업하기 정말 어려웠다. 내가 뭔가 메신저라던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팀원들끼리 서로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오히려 클라이언트 분이 제일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만의 그런 디자인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서인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팀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A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분께서는 무조건 A안의 어떤 스타일이 별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별로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많이 팀원들하고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좀 노력했던 방법은 아무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주로 많이 디자인 미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프라인 미팅을 잡아서 직접 그 클라이언트 분이 계신 회사에 방문을 하여서 디자인 PT를 진행을 하였고요. 거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어느 부분이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업무 미팅지를 매일매일 작성을 하였고, 또 출장 미팅서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클라이언트 분께 드리고, 그 외에 저희가 팀원끼리 같이 공유해야 될 문서는 따로 작성해서
저희들끼리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어떠한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라는 중간 과정을 항상 보여드렸고요. 아무래도 이게 자주자주 클라이언트분하고 대화를 하고 그 작업 과정을 업로드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분께서 이 친구들이 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진행했구나라는 그런 설득력도 생길 수 있었고 더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분께서 저희의 디자인 스타일을 인정을 하시고 마지막 PT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팀원이 총 몇 명이셨죠? 그때 진행했을 때는 구체적으로는 2명 정도 되었습니다. 본인 포함해서 2분이셨어요? 네, 그리고 또 위에 또 같은 팀 프로젝트로 팀장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께서는 다른 팀원들을 저희 팀원들을 포함해서 다른 팀원들을 전체적으로 약간 좀 막 봐주시는 그런 분이셨고요. 실질적으로는 2인 팀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 2명 중에 본인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 한 분과 어떻게 역할이 다르셨어요? 저는 P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클라이언트와의 그런 업무 미팅을 주도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디자인 기획부터 제작까지 하는 건 팀원이랑 같이 진행을 했지만 PPT 제작, 저희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 계획을 짰고 마케팅 리서치를 어떻게 했는지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결과물을 냈는지에 대한 PT 디자인을 제가 했고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인 계획 일정도 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기획이 짧았어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기획을 한다기보다는 거의 디자인을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전체적인 업무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진행 일정을 저희가 짰고 그리고 매 회의를 할 때마다 그날의 업무 일지 같은 거는 제가 이제 공유를 같이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앞서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것 같아서 팀원의 인원과 역할을 여쭤봤고요. 네. 그 마지막 질문인데 그 다른 한 분의 팀원분은 코로나였는데 오프라인 미팅이라던가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업무량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셨어요? 사실 그 시기가 코로나 시기는 아니었어요. 죄송해서 한 번 다시 질문. 네네네. 네. 그러면 프로젝트 진행하는 때는 코로나 때는 아니어서 그런 불편은 없으셨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주도적이고 이제 PM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끌고 가셨는데 같은 팀원이 계셨잖아요. 네,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분이 반응이나 좀 버거워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저희 팀원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처음부터 제가 약간 리더로서 좀 이끌어가길 원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뭐 저도 많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좀 부담이었지만 팀원이 오히려 제가 이끌어가는 걸 더 편하게 여겨서 제가 그렇게 PM을 맡아서 진행을 했고 오히려 그 친구가 딱히 불만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할까 하면 그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약간 그렇게 저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태도였고요. 그래도 저는 무조건 그 팀원의 말이 다 저의 말을 너무 수긍하는 것이 좀 걱정이 되어서 괜찮으니까 이런 점이 불편하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정말 편하게 팀원 간의 동등한 입장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가 정말 편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제가 대화를 먼저 주도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무조건 저의 의견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의견이 동등하게 공등하게 좀 지켜지면서 얘기가 잘 수월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이어주세요. 네, 저는 아까 이제 강점이랑 장점을 공감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고 이제 듣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이제 잘 하는 게 뭔가 강점이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단점이 있으실까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약간 배우는 속도가 좀 느려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거는 되게 좀 치명타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지금 업계가 많이 트렌드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떠한 자리에서든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정말 필수인데 저는 이런 배우는 속도가 더디다는 게 단점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미리 10일 전에라도 업무를 미리 끝내놓자. 사실 이거는 어느 정보에서도 좀 많이 입증된 결과인데 미리 정보를 무슨 대비를 해놓을수록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든 4일 전에든 어떠한 무슨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과제할 때도 그렇고 매번 어떤 인턴에서 어떤 일이 주어질 경우에는 미리 항상 일주일 전이든 10일 전이든 리서치 조사나 회사 조사 또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매장 조사를 함으로써 제가 어떠한 일이 닥칠지 미리 예상을 못할지라도 미리 넓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즉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딱 그런 문제들을 제가 약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느린 학습량에 대한 단점을 미리 대응하는 그런 학습량으로 그 단점을 많이 좀 커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팀원이 총 2분이셨고 이제 갈등 사실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제 언니로서 역할을 해나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살면서 갈등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뭔가 친구 상황이나 아니면 뭐 일했을 때도 괜찮으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뭔가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긴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혹시 해결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원들 간에 살짝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는 제가 또 부전공으로 커뮤니케이션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3인의 팀으로 3인의 그런 팀원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친구는 시각 디자인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광고 홍보 쪽 디자인 학과였고 저는 이제 제품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학과가 다른 친구들이 모인 상태에서 어떤 브랜드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A라는 디자인안이 있었고 시각 디자인 친구가 생각한 B안이라는 디자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어떤 디자인을 내야겠다는 욕심이 없어서 서로 이제 의견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초반에는 B안을 가져온 친구가 의견이 더 좋다고 의견이 몰려서 질투가 좀 났었어요. 그런데 초반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친구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프로젝트 진행 방향으로서 브랜드를 더 완벽하게 컨셉을 구현하기 위한 이러한 결과물은 비안이라는 친구가 좀 더 초반 기획 때 잘 맞았던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렇다면 디자인을 다듬는 것도 있지만 기획적인 부분을 더 저의 장점을 어필을 해서 좀 더 이들의 프로젝트를 메꿔줄 수 있는 좋은 역량을 끌어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디자인의 어떤 초반의 아이디어 컨셉은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던 친구의 비안으로 가기로 했고 그 외에 디자인 기획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굿즈 디자인 같은 거는 이제 저의 아이디어로 같이 하면서 서로의 어떤 더 잘하는 점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나중에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데 있어서 핵심적인 뭔가 이유라든지 계기는 혹시 뭐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그때 서로 다른 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같은 시각 디자인과 애들끼리만 있었다면은 그 친구들이 학습에서 들었던 것들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스타일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품 디자인을 나왔고 또 다른 친구 광고 홍보를 나왔기 때문에 광고 홍보를 나온 친구 입장에서는 광고를 이끌기 전에 어떤 그런 디자인 기획이라든가 카피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저희 브랜드에 넣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패키지 디자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굿즈, 뭐 노트라든지 볼펜이라든지 그런 물건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디자인 스타일과 생산 단계까지 했을 때 아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자라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 오히려 상호 보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시각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2D적으로 그런 2D 모범이 주로 나왔다면 저는 아예 3D 모범까지 같이 전개를 해서 다른 팀원들과는 조금 차별성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진행할 때는 굉장히 개인적인 시간 이런 것도 좀 다 투자를 해가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본인만의 그 여가 활동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저만의 여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요새 밖으로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다들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더 아이디어가 갇히는 느낌이 들어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평상시에 제가 영감을 얻는 방법이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이제 오히려 작가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작품을 냈는지 그들의 생각을 듣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저는 환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어떻게 놀러 가서 한다기보단 저는 약간 좀 생산성이 있는 그런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예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면서 제가 또 배우고 영감을 받고 그러면 동시에 어떠한 과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히려 해소되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이제 경력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네. 보니까 3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짧게 인턴을 여러 회사에서 하셨더라고요. 네. 혹시 그뭐 이유나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 인턴이 좀 1년 아니면 뭐 좀 더 짧은 6개월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원했던 것들이 좀 특이한 것이 바로 회사의 인턴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같이 협약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이었고 거기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회사랑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 내에서의 그런 인턴 기간보다는 그 프로그램 내에서 정해진 기간이 3개월이었고 또 다른 2개월짜리 인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인턴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이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제조기업에서 근무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디자인 인턴십이라는 그런 해외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한 것이었고 거기서 정해진 이제 약속한 근로 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6개월 이상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애초에 그 기업이 특수한 상황으로 3개월로 정해진 상황이어서 온라인 인턴으로 짧게 근무했었습니다. 혹시 지금 디자인 관련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보니까 다 이제 제품 디자인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다 하셨는데 뭔가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꿈꾸는 디자인의 모습이라든지 하고 싶은 디자인 방향성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물의 어떤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예술적인 그런 제품을 이끌어내는 리빙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이런 감성적인 디자인을 많이 소원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기술적인 것도 이유로 이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디자인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좀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면서 더불어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 진정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좀 많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선호하는 디자인 계열은 알레시 디자인 제품들하고 무이라고 하는 리빙 디자인에 있는 디자이너분들의 그런 작품과 그들의 디자인의 그런 철학을 많이 존중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그분들의 그런 디자인 스타일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혹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알레시나 우리나. 일단은 되게 예술적인, 일상적인 제품을 예술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점이 많은 회사예요. 사실 소비자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제품을 갖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제 더 자기만의 제품? 뭔가 초개인화된 그런 디자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제 자기만의 시그니처 아이템을 갖고 싶어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요새 나오는 전자 제품들만 봐도 예를 들어 비스포크 디자인처럼 소비자가 나만의 원하는 디자인을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레시라는 제품의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이라고 해서 되게 특별하게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몇몇의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되게 차별화된 디자인이고 그 차별화된 형태의 디자인이 결국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 우리 보통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디자인 작업이라던가 프로젝트나 회사에 이제 취업하셨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여가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신입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야근을 추구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회사에서 어떤 업무량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야근을 해서 시간이 부족하다, 나의 여가가 시간이 부족하다 한다면은 저는 주말이라도 꼭 제가 원하는 시간을 할애해서 저의 그런 뭔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것 같습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받아봤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를 좀 제가 지금 여기다 띄워드릴 테니까 네. 네, 혹시 얘기를 좀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짧게 한 1분 정도로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한 번만 해주시죠. 프로젝트 하나만 골라서 네. 네, 저는 그럼 앞에 있는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떤 컨셉을 정할 때 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컨셉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중국 제조기업에서 의뢰한 디자인인데요. 애초에 이미 정해진 스펙 안에서 좀 차별화된 조형성의 디자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해진 스펙 안에서 모터나 이런 필터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이끌지 고민하던 차에 아무래도 공기청정기라고 하면 가장 깨끗한 공기라는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저런 그런 가치를 이제 이끌기 위해서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의 자연 소재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공기가 깨끗한 나라의 1위이기 때문에 컨셉을 내세우기 좋았고, 거기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컨셉의 그런 아주 깨끗하면서도 투명한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가져오고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딱 느낌에서부터 뭔가 이게 어떤 느낌이지라기보다는 딱 이미지를 보자마자 이거는 어디에서 가져온 컨셉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직관적이고, 더불어 기본적인 사용성을 보여주기도 용이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디자인을 가장 저의 설명을 드리고 싶은 작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앞부분에